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곳 상생방송에 와서 또 새로운 고대사 주제로 또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환단고기 기록과 유사한 유라시아 기록들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유라시아에 가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고대사는요, 대부분 중국 기록에 의존을 했고, 그 외에 삼국사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인정을 받지 못하긴 하지만 환단고기라는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갖다붙다 하지 말고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바깥쪽을 보면요, 그 환단고기 위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뭐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건 아니고, 우연히 유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그쪽 카자흐 사람들 그 노인,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흥미롭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점점 축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걸 좀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뭐 책도 쓰게 됐고, 그러다 또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환단고기 기록 중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뭔지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단고기에 나오는 영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그 땅이 넓어 남북이 5만 리요, 동서가 2만 리니 통틀어 말하면 한국이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국토의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한반도도 갈라져서 남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거에 비교해서 환단고기의 기록은 너무나도 땅이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것 때문에 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지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번에 방송에서도 나왔죠. 여러 매체에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원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카자흐스탄 가면서 어쩌면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 옆에 중국인데 거기가 이제 동투르키스탄이라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요, 거기 위구르 사람들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대충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위구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위구르 제국과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그 황국의 크기가 뭐 어쨌든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저 영토가 뭐 사우디까지 가냐, 이집트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건 뭔가 거대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웰리카야 타타리아라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러시아는 지금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해서 뺏었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날 러시아는 그 프로파간다로서 아니 그렇지 않다. 원래 러시아는 원래 지금의 영토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우리는 땅을 잃어버렸다. 러시아판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러시아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아, 러시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카자흐스탄,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타이 산맥, 바이카로스 근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갔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한국을 집어넣습니다. 그때도 K 열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카자흐스탄 역사에서도 저렇게 카자흐스탄이 한국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위구르 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는 동유럽, 동쪽으로는 한국에 아우르는 어떤 거대한 유라시아 유목제국이 있었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카자흐스탄, 위구르, 러시아, 이런 세 지역의 국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는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소극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 넣고 보더라도 뭔가 고대에 이게 어떤 거대한 유라시아 유목국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것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식민지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한민족을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다른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한테 너무 불쌍해서 뭐 한국인들의 국뽕을 취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벨리카야 타다라는 전설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구르도 마찬가지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들은 각자 그게 자기네 나라였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한국은 한국 것이었다 얘기하고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것이었다 얘기하고 각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우린 객관적인 공통분모로 봤을 때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책은요,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간행한 정부 간행물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무슨 카자흐스탄도 제야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뭐 위대한 민족의 뭐 영광을 위하여 막 이러면서 국뽕의식에 취해서 쓴 게 아니라 저 당시에는 나자르바예프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정부 사업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기원과 뿌리 이런 거를 밝히면서 정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머리판을 저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 책의 출처가 그냥 일반 민간 역사학자가 쓴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쓴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 좀 칼라로 나왔고 아까 건 흑백인데 뭐 어쨌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카자흐스탄이 예전에 당군 동전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최초로 그걸 퍼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만 카자흐스탄이 당군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와전이 자꾸 되는데 카자흐스탄이 당군을 섬기는 게 아니라 즉 여기서 얘기하는 당군은 우리가 아는 당군조선의 당군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카자흐스탄에는 130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 중에 고려인들, 이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를 놓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당군 시다를 고려인 정체성에 기념하는 주화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정부도 한국에 당군 신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국 내에 있는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기념하는 기념주화를 만들 때도 집어넣습니다. 그 정도로 카자흐스탄은 오히려 고조선의 존재라던가 이런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인정하는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있죠. 그거 참 희한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환국의 영토 이런 거 무조건 사이즈가 크니까 거짓말이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반해서 카자흐스탄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고대 러시아 땅에 거대한 벨리카야 타타리아라는 유목국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의 박물관에 가서 역사책을 보면서 브리핑을 받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 보고 넘어가시죠. Василий на Старой площади Путин пришел с подарками, редкими старинными книгами. И как глава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РГО в конц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глядя в глаза собравши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посе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оже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получить крышу над головой. 아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 제야사학자 아니라 러시아의 지도자 아닙니까? 저 TV 채널은 삐에르비 카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 KBS 1 국영방송입니다. 가장 큰 채널이에요. 저런 데서조차 저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우리가 12황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한국의 역사 아니야, 이건 가짜야 라고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발해의 역사, 심지어 금나라, 여진의 역사조차도 우리나라의 옛날 사대부들이 저들은 유교를 믿지 않는 오랑캐다라고 버리면서 어떻게 된 거죠? 그 역사가 중국사가 돼버렸습니다. 여진족이 중국 한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랑 깊은 관련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어부지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역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역사를 남이 가져가게끔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 얘기하는 걸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12황국의 국가들을 잘 보면요,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단순히 이 영토에 대한 이야기도 공통분모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는 12황국의 국가 명칭을 보면요, 이 국가들이요 상당히 낯이 익은 이름이에요. 왜? 저는 중앙아시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에 있으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민족들, 그들하고 이름이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환단국에 나오는 국가 이름들이 이거 중앙아시아 민족들 명칭하고 일치하는데? 라는 거를 찾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에서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이름을 한국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킵착족, 그 다음에 쿠막, 키막, 뭐 그 다음에 뭐 노가이 등등 여러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기록된 내용들이 이 민족의 명칭이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자로 써 있는 게 그게 걔네들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게 또 공교롭게 제가 일본에서 시문 배달하면서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한자 발음이 어떤 식으로 변형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발음하고 중국에서 어떻게 발음하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발음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다 보니까 민족 명칭을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운이 참 좋았다고 보는데 12황국 이름들 중에 비리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리라고 발음하지만 중국은 베리라고 부릅니다. 이 베리가 뭐예요? 비류입니다. 우리 비류백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여의 발음이기도 합니다. 부여는 불휘, 불이, 부여 등등 여러 가지 한자 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리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류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부여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자 표기가 비류국으로 표기된 것 같아요. 양훈국 같은 경우는 저 양훈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연국의 다른 한자 표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막한국. 한국이란 말은 그게 한이 징기스칸 할 때 그 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은 뭐 옛날 징기스칸도 사한국 있었죠. 오고타이 한국, 킵착 한국 이런 식으로 그 한국이니까 빼고 그러면 국가 명칭은 뭐지요? 키막. 그러면 키막은 뭐냐? 중앙아시아 키막 쪽이라고 진짜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러시아에도 살아요. 그 다음 구다천국. 천국도 저 천이라는 게 칸국을 쓸 때의 한자 표기를 내천자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칸국, 누구는 액국, 누구는 천국이라고 썼는데 그게 다 칸국의 여러 한자 발음 표기예요. 음차 표기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구차만 보면 됩니다. 구다라고 발음하죠. 자, 근데 구다, 저거 구차로도 발음되니까 이 구차는 중앙아시아의 흡착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차 이코로 흡착 혹은 쿠시, 키시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민족이 진짜 존재합니다. 그래 그쪽하고 관계가 있고 객현 한국 같은 경우도 객현 한국, 한국은 뭐 칸국이니까 오케이 그건 알겠고 자 그럼 객현이 뭘까요? 객현은 키르기즈스탄을 일컫는 국가 명칭입니다. 예전에 중국인들은 키르기즈를 객현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발음은 개쿤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개쿤이라는 발음도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연수라는 사람이 이 한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옛날 때 정말 위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쓰려면요. 차라리 한당국의 12한국 이름을 쓸 때는요. 거기다 야마토 한국 같은 거 넣어도 돼요. 야, 일본이 지금 우리를 식민지를 삼았지만 사실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었다라는 식으로 뭐 야마토 한국, 그 다음에 숙신 한국, 그 다음에 뭐 진화 한국,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거란 한국, 몽골 한국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알고 보면 동아시아를 우리가 지배했었다라고. 근데 한국에 나오는 12한국의 국가 명칭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 외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쿠믹 한국이라던가 흡착 한국이라던가 뭐 키르기즈 한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연 구한말에 개연수라는 사람이 그런 국가를 알고 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게 나는 가장 큰 의문점이에요. 왜냐? 우리가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의 역사 인식이 완전히 쪼그라들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다 쪼그라듭니다. 그 유교 사대주의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출판이라는 게 옛날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책 한 권 출판하려면 거의 집 한 채 가격이 들었습니다. 쉽잖아요. 출판자고 옛날 때는.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귀한 책들을 어디서 봐서 저 12개의 국가 명칭을 만들어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 당시의 기준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조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건 정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국 땅 넘어 저 천산 넘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의 민족 명칭이나 기록을 구한다는 거는 야, 그게 모르겠습니다. 조선 왕실 안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이 그거를 찾아서 쓴다? 글쎄요. 나는 그게 정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왜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역사학자들끼리 지금도 싸워요. 한단고기가 진서다 위서다 싸우는데 제가 지금도 12한국의 국가 명칭들을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민족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저도 개연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베껴 쓴 겁니다. 나는 그걸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위서라고 막 주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그래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제가 보는 거는 이 베꼈던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내용을. 이게 무슨 우리가 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 끄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대한 사실을 검증하는 건데 글자가 삐뚤어졌어. 문단 간격이 잘못됐어. 용어가 잘못됐어. 이런 거 보지 말고 내용을 보자예요. 왜? 어차피 필사본입니다. 필사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중국의 25사 문헌들은 완벽하다 생각하세요? 걔네들은 실수 없이 다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탈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당시 언어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역사책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내용은 안 보려고 그래? 이런 거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반박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명칭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색족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러시아 쪽의 벨리카야 타타리아라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 어떤 거대한 나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납니다. 최근에 제 역사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한반도까지 오게 됐는가? 이거 기후변화랑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벨리카야 타타리아 전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죠? 마지막 한파 기간 동안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기근을 피해서 슬라브 부족의 일부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고국을 떠났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유라시아에 있던 거대한 제국이 결국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이 벨리카야 타타리아에는 4개의 종족이 있었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뭐 중력을 뭐 거슬러서 뭐 스타게이트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후대 러시아 일종의 나름대로 제야사학자들이죠. 러시아에도 국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건데 저런 내용은 감안하고 넘어가고 그래 너희들이 그 땅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좋아. 하지만 제가 내용을 보는 건 뭐죠? 유라시아에 거대한 어떤 국가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 그 국가를 구성했던 민족이 4개의 종족이라는 겁니다.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빨간 사람, 검정 사람. 근데 이 내용은 한단고기도 똑같이 나와요.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황부인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한 남부인은 인도 사람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색 피부에 까무잡잡한 사람들.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흑인, 결국 비슷한 피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색 종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2황국이 있었고 12황국에 색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색족이 4색 인족이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색족은 스키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도 벨리카야 타타리 얘기가 똑같이 유라시아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그 제국을 구성한 사람들이 누구다? 저기도 나오다시피 스키프, 사르마트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 사르마트족과 스키프가 바로 스키타이족이에요. 스키타이족을 러시아인들은 스키타이를 스키프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사르마트는
스키타이 부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단고기의 색족과 스키타이, 이것도 공통분모예요. 그리고 한단고기에 나오는 색족의 4색인종,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황부인. 이것과 똑같이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백부인, 황부인, 적부인, 남부인. 똑같은 색깔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이것조차도 똑같네? 근데 이게 여기만 똑같은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똑같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스키타이를 삭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는 스키프, 카자흐애들은 삭, 우리는 색이라고 불러요. 뭔가 발음 비슷비슷하죠?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기록한 이 스키타이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인종으로 나오진 않아요. 인종으로 나오진 않지만 계급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승려 계급은 백색, 귀족 계급, 그러니까 그 당시 귀족이라는 건 장군이에요. 무사 계급은 적색, 농민은 황색, 목동은 청색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황부인 똑같은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카자흐에서 얘기하는 삭 자체가 스키타이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스키프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대에 백인들은 백색 옷을 입고 종교 계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아시아계 기마 민족은 적부인으로서 귀족, 즉 무사 계급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배 계급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일치 사회, 재정일치 사회에서 재산은 백인 계열이, 정치는 아시아계 기마 민족이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지배 계급이고, 이 지배 계급을 떠받치는 피지배 계급이 바로 유목민, 그러니까 일반 유목민들이죠. 그 사람들은 청색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농민은 황색 옷을 입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몽골에 가면 여러분들이 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면 사천왕들 있죠? 몽골에도 당연히 사천왕이 있습니다. 단 몽골의 불교는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다 보니까 티베트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티베트 근처에 파미르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단고기의 내용도 파네르산 밑에 황국에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파미르로부터 12황국이라는 국가와 시스템이 탄생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흥미롭게도 이 사천왕들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습니다. 또 한 사람은 빨개요. 그 반대편에는 남부인,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파란색을 띠는 저런 피부, 하나는 황부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즉, 파미르 고원에 어떤 나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파미르 고원으로부터 유라시아로 넓게 퍼지게 됐는데, 그 민족을 색족이라 부른다라고 한단고기에 써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황부인, 백부인, 정부인, 남부인과 비슷한 묘사가 저렇게 티베트 불교 사천왕에서도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더 동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색깔 구별이 사라지죠. 하지만 몽골까지는 존재합니다. 왜? 몽골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의 왕이, 그러니까 원나라 무너지고 난 다음이에요. 몽골의 왕이 티베트에서 왔습니다. 몽골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그드한도 티베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지속적으로 티베트와 계속 교류가 있었어요. 한국은 만주를 잃어버리고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티베트, 즉 파미르곤과의 네트워크가 끊겼지만 몽골은 불과 100년 전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이런 불교 사찰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교 사찰에 있는 수많은 보살이나 이런 천황, 이런 사천왕 같은, 천황 같은 사람들은 원래 불교 이전에 있던 옛신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석가모니의 수호신으로 됐지만 원래 옛날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토속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단고기에 나온 색족의 4색 인종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저런 인종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 헤맸습니다. 4색 인종 중에 적부인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 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황부인 찾을 필요 없어요. 왜? 아시아 황이죠. 황부인. 남부인 그것도 있습니다. 왜? 인도에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백부인입니다. 환단고기 기록에 의하면 머리카락이 회색에 피부가 하얗고
코가 높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 그래서 다 있는데 이거 백부인이 안 보이네 해가지고 제가 백부인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카자흐스탄 8년, 몽골 5년 있으면서 제가 드디어 찾았죠. 그리고 그걸 제가 인터뷰도 땄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백부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높으면 머리털은 회색이다 라는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차라리 개연수가 베꼈다면은 그 당시 개항기니까 금발의 푸른 눈이다 그랬으면은 이거 베꼈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쉬운데 머리카락이 백색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백부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저는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왜?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연수가 어떻게 알고 썼을까? 이 백부인에 대한 존재를?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국뽕을 가졌으면 금발의 푸른 눈, 지금 세계를 침략해오고 식민지를 삼는 저 서양의 오랑캐 놈들이 알고 보면 우리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식민사관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썼다고 더 논리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찾아볼 수 없는 백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전설에는 존재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번에도 강단사학자들이 환단고기는 반지의 제왕 같은 황당한 스토리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지의 제왕은요 사실 켈트족의 전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켈트 민족의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를 기반으로 한 거고 신화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화가 된 것뿐이에요. 기록하면서 역사의 시대가 열린 거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엘프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엘프족이 어떻죠? 머리카락이 하얗습니다. 피부가 하얘요. 그리고 눈의 색깔은 파란색 혹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에 살고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활을 정말 잘 쏜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그거 기록 우리나라한테도 있는데 어디? 한단거기에. 우리 동이족들은 예로부터 산 위에 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엘프족들이 항상 고산지대의 고목 근처에 살거든요. 왜? 종교 계급이니까. 근데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산에 살고 신목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도 당군신에 보면 신단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왜? 환단곡에 나온 지도자들이 기본 100세 이상은 살더구만. 그거 가지고도 또 가짜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단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장수한 걸로 나와요. 근데 켈트족들이 얘기하는 신화를 보면 걔네들도 고산지대에 살면서 장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에도 백색 머리카락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고 심지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에녹스예요. 에녹스에 보면은 노아가 만났다는 천사들이 백발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낳았는데 애가 백발이야. 그래갖고 이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막 의심하고 하니까 부인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절대 바람을 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의심을 했느냐. 야, 백발이 나오는 건 천사의 계급이야. 나는 백발이 아닌데 왜 내 아이가 백발이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백발을 했던 종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7일 만에 만들었다며? 그건 믿잖아. 아니 근데 우리는 제위 연도까지 나오고 막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 또 신하고 가짜입니까? 그거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도 위서잖아요. 왜? 성경 원본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성경 원본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없습니다. 다 필사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각 버전마다 다 내용이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얘네들이 정경과 위경으로 나눴겠어요. 성경은요, 그만큼 여러 버전도 다르고 해석도 각양각색으로 다른데도 그거 진짜로 믿잖아. 맹신하잖아요. 근데 왜 환단고기는 원본이 없다고 가짜로 얘기합니까?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고 그거야말로 진짜 식민에 대한 열등의식입니다. 아닙니까? 왜? 서양권은 다 결함이 있어도 그건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라 경문왕 신화에 보면 이야기죠. 민담에 보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전설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저 임금님기는 당나귀는 진짜 신라 사람입니다.
근데 왜 신라의 경문왕은 당나귀 귀를 가졌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신화는요, 전설은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남은 겁니다. 그럼 왜 저 당시에 신라의 백성들은 경문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 얘기했을까요? 답은 바로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엘프족의 귀가 당나귀 귀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켈트족이 묘사했던 엘프족 그 모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한국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오니까. 더구나 신라 왕들의 DNA를 조사를 하면은 초기 신라의 지배계급 성골 출신들은요, 백인하고 혼혈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유전자는요, 스키타입니다. 아빠 북의, 엄마 무옥의 혈통 전부 다 스키타이 종족 계열이에요. 따라서 신라의 지배계급의 얼굴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성골에서 진골로 넘어가는 과정에 화랑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화랑들이 어떻게 했죠? 얼굴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고대 신라 초기 건국 세력들의 외모가 백색 피부를 가졌는데 그 계급들이 이 신라 토착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혼혈이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 같은 얼굴을 갖게 됐겠지. 그 피부가 하얗지 않아. 키도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피부를 하얗게 해서 피지배계급 사람들한테 내가 성골, 즉 지배계급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장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쓰면 꽃 화자에다가 뭐 님랑자로 쓰는데, 그래서 꽃을 든 남자, 뭐 예쁜 그러한 그 미소년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화랑이라는 단어가 몽골어에 있습니다. 몽골어로 화랑입니다. 그 말 그대로. 몽골 말로 화랑이 뭐냐면요, 군사 조직, 결사체, 특수부대라는 의미입니다. 맞지 않나요? 화랑이 그런 조직이었잖아. 화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으로 치면 UDT예요. 특전단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꽃장단하고 이런 미소년 부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카미카제처럼 백제에서 그 마지막 황산벌 전투할 때 보면은 막 관창이 자살을 할 정도로 막 돌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무시무시한 조직이라고요. 네. 그 중국 기록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자, 그럼 중국 기록 보자고요. 공자도 얘기했죠. 중국 내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나는 군자 불사지국인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해동에 있는 우리 나라, 즉 뭐 조선이 되었던 배달국이 됐던 12한국의 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인 군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 설마 죽지 않았을 리는 없죠.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없죠. 당군도 없고 환웅도 없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건 오래 살았다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떻죠? 아니 우리나라 환단고기에 보면은 지배계급 뭐 환웅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저 재위년만 봐도요, 그냥 거뜬히 100년을 넘어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사는가?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강단사학자들은 재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위서론의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아니 근데 강단사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 문헌인 군사 불사지구가 얘기했는데 왜 중국 측의 기록은 또 안 믿으려고 합니까? 심지어 유럽의 켈트족에 나오는 그 엘프족 신화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잖아. 공통 분모가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래 산다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록 자체를 무조건 가짜라고 넘기지 말고 한번 참고하고 연구해 볼 가치는 없을까요? 여러분 트로이 유족을 어떻게 찾습니까? 신화를 기반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켈트족 신화의 내용이 무조건 가짜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는 문헌적 증거가 남아있잖아. 우리나라는 신화가 아니라 문헌으로 남아있다고요. 그 문헌적 기록과 또 중국의 기록과 그 다음에 유럽의 기록을 합친다면은 뭔가 굉장히 장수하는 종족이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아담 같은 애들 900 몇 살 살았다며. 그건 왜 믿어요? 그건 왜 믿냐고. 그거 믿으면서 어떻게 하죠? 주라기 시대가 6000년 전에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뻥을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고, 그리고 6,000년이라는 기록이 왜 나온 거죠? 아담 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을 다 더했더니 6,000년이 나오더라예요. 그건 또 사실이라고 믿어요. 진짜 이건 너무 웃기는 사실 아닙니까? 아담이 980살인가 살았다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자, 이거 내용이 가짜잖아. 그럼 뭐예요? 성경 가짜예요. 기독교 믿지 마. 난리 치겠죠?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정확해요. 그래도 우리는 막 900살까지 뻥치진 않았잖아? 우리는 100몇 살, 200몇 살이에요. 굉장히 서양 기록보다 저렴한 수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쳐? 이게 동성애 공통분모잖아요. 그러면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옛날 때 오래 살지 않았을까? 왜 의심조차 안 하려고 그러지? 학자라면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백부인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정말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정말 이것저것 다 다녔습니다. 온갖 시골 마을에서부터 진짜 등산도 많이 가고 해가지고 제가 몽골에서 마을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했던 인터뷰입니다. 먼저 보시죠. 여기 전설에 하얀 머리 흰 피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았는지 산에 några sommargäster till herrarna som inte sommarbrukare. 근데 hier Ostern 차가웠을 때 너무 tingis bäst timmer på dem och ligger bäst nog fast. 차가웠을 때 되게 맵다. 뒤- 너무 맵다. 너무 때 차가웠을 때 아니, 정포도 하면 자, 여기 온 몽골 사람들 막 웃잖아요. 몽골 사람들도 백발의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물론 저 마을 촌장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조그만 마을이니까 통역하고 같이 가서 저 군청에 가서 제가 군청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도지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사람 만나갖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제가 이 마을에, 여기가 소수민족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의 원로를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요청을 해갖고 그 원로한테 전화 연락하고 가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직접 증언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 뭐 기념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진짜 백발에 피부가 하얗고 저 몽골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가 높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한당어 기록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자, 또 백부인이 딴 데도 있었습니다. 어디냐? 카자흐스탄입니다. 이것도 보시죠. Before the Mongol invasion, Kazakhs were blue-eyed and white-haired. But after Mongol invasion, the invaders they mixed with us. They married our women and men, and like their blood made us black, like more Mongolish. And only now we are turning back to what we were that time ago. So that's why you can meet a lot of green or blue-eyed.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기록, 몽골, 카자흐스탄, 그리고 유럽의 켈트족 신화. 여러분, 켈트족이 지금은 아일랜드에 살지만 원래 켈트족 어디 살았죠? 유럽 땅에 살았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켈트족이에요. 자, 그러면 유럽서부터 해서 카자흐스탄, 몽골, 한국, 유라시아 전반적으로 해서 일관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진짜 머리카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에서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이제 아저씨가 됐으니까 야, 내가 돈 줄게. 사진 한 번만 찍자 그랬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가서 있으면요, 저는 반드시 사진 찍을 거예요. 양해 구하고 나 책 출판하는데 너의 얼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 저작권료 줄 테니까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해서 찍어 오겠습니다. 아까 거 보여드린 건 인터넷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2황국, 배달국, 당군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민족 연방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상생방송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블리한. 거블리란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입니다. 유대인 천사 중에 가브리라고 있었죠. 가브리까지가 이름이고 엘은 천사라는 소리예요. 거블리한도 한은 왕의 호칭입니다. 왕, 칸 이름이 거블리예요. 거블리한, 가블리엘. 이거 유대인 같은데? 모사라. 모사라라는 이름은 매구여국, 12왕국 중에 하나죠. 모쿠리랑 관련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고구려를 모쿠리라 불렀습니다. 이거 고구려 계통이네? 발귀리, 왕은 아니지만 테오보키의 친구였다는데 발귀리라는 선이 있었다는데 이 발귀리는 바이킹 시대에 나오는 발키리랑 이름이 같아요. 그다음 저 밑에 보면 부르단군, 부르는 비리, 부여 이쪽하고 관련이 있죠. 부리아트족. 사벌한국, 사벌은 신라의 다른 호칭 아닙니까? 서라벌, 사벌국. 이거 신라인이네. 등등 해가지고 보면 어떻죠? 이 12황국은 다민족의 연방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고대 한단고기 기록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된 거는 민족주의를 약간 탈피하게 됩니다. 우리의 스케일이 지금의 K-팝, K-한류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영향을 받는 굉장히 당당한 나라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수치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국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랬고 요건 양자강. 요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신라의 천문 관측지가 삼국사기에, 삼국사기는 정사 아닙니까? 삼국사기의 예면 신라조차도 좀 이상하다예요. 고구려 백제는 알겠어. 천문대 위치나 만주에 있을 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를 보면 어떠냐? 양자강의 유역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천문 관측 일식 기록에 의하면. 근데 양자강은 우리가 늘 알기로 이건 한족 땅이고 우리랑 관계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오나라와 월나라 왕들의 이름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퉁구스, 돌골, 회월 이쪽 출신들입니다. 즉 중국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를 형성했던 모든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단민족으로 거대한 연방 국가의 일원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일부에서는요, 우리가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영토가 너무 크다, 너무 지도자가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이 아니다. 다른 데도 기록이 존재한다. 전설도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 2부에서는 좀 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그게 뭐냐? 12한국 중에 하나의 수미리국이 과연 수메르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랑 관련이 있을까? 이것도 가짜라고 할 때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2부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